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제품은 오드라는 매장에서 이벤트가 당첨이 됐어요. 울트라손 피코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가가 이제 22만원에 나왔는데, 저는 울트라손이라는 제품이 최근에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감성 브랜드? 약간 비에노 같은 계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가격이 워낙 비싸잖아요. 울트라손의 맛보기 정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유선을 쓸 때 불편함을 감내하고 쓰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만 불편함에 대한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그 피드백은 아무래도 음질로밖에 보답을 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이어폰의 음질이 어떻느냐 하면은 가히 놀랐습니다. 저는 울트라손이 진짜 그냥 명품 브랜드인 줄 알았거든요. 장인정신의 독일이 맞습니다. 확실히 좋은 제품이고요. 정가 다 주고 사기엔 좀 애매한 느낌이 있지만 인터넷 최저가로 지금 17만원 올라왔고, 이게 얼마 전에 29,900원에 풀린 적이 있어요. 저도 인터넷 서치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다시 한번 29,900원이 올 때까지 숨을 참으시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음질이 좋고 어떤 면에서 이 제품이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 제품을 열자마자 딱 느낄 수 있는 게 22만원 패키지라고 믿겨지지 않는 간단함과 효용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어폰이랑 있었고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성품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이십니까? 이어팁을 진짜 대충 넣어줬는데 엄청 많이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울트라손 로고가 박힌 이어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컴플라이 폼 팁이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대형으로 장착되어 있고 저는 제 귀에 맞게 중형으로 바꿔놨어요. 컴플라이 폼 팁만 해도 이미 만원이 넘기 때문에 이걸 29,900원에 사신 분이라면은 컴플라이 폼 팁 거기에 요 울트라손 케이스 2개 해가지고 이미 2만원이 넘는 이득을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팁이 이렇게 많이 있고 포장 성의 없는 거 보이십니까? 알아서 골라서 써라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웃긴 게 이놈들이 벨크로를, 아니 이어폰에다가 수납하기 편하라고 벨크로를 하는 건 분명히 편하긴 한데, 이 독일인의 그 감성이 이렇게 편견이 하나 더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효용성을 위해서 많은 것을, 디자인적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 예쁘지가 않아요. 이게 좀 저는 좀 아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그냥 돼 있는데 개인 취향의 영역이니 여기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울트라손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밑쪽에 보시면은 LR 표기가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LR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음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저음, 중음, 고음이 되게 의미가 없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의감이 엄청납니다. 사실 스테레오 이미지라기보다는 듀얼 모노의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양쪽에서 하나씩 들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정의감 하나는 확실하게 잡아준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듣는 환경에서 다양한 이제 공간적인 요소로 인해서 음이 어디에 맺히고 있는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귀 안쪽 깊숙이 박아 넣어가지고 이런 귓바퀴라든지 머리 전달 함수를 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악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를 잡는 게 굉장히 또렷하게 들려요. 스피커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스피커는 내 앞쪽에서 이렇게 스테레오 이미지가 펼쳐지는 데 반해서 이 이어폰 같은 경우에 내 머리 안에 콘서트 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자 보컬이 여기쯤에 있어요. 이제 머리 위쪽에 있어가지고 여기 귀 양쪽까지 내려와서 가운데에 맺히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잘 찾아보면 머리 위쪽에 상이 맺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보컬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 보컬은 조금 더 내려오더라고요. 이제 고역이 아무래도 강조가 되어 있는 이어폰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게 드럼 세트예요. 드럼 세트가 진짜 어디 있는지 다 들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넬의 크러쉬라는 노래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 노래 같은 경우에는 드럼이 아예 하드 패닝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제 뭐 좌우 반대니까 여러분이 듣기에 한 이쪽에 있겠죠. 그리고 보통의 드럼 믹싱을 할 때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빼는 형식을 많이 써요. 그래서 스네어를 팡 하고 치는데 스네어가 진짜 여기 가운데 딱 있습니다. 가운데 딱 있고 여기 뒤쪽으로 내 목 뒤쪽에 약간 여기에 맺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머리 전체를 쓰는, 이게 2D가 아니라 3D로 보이는, 심지어 위아래까지 구분이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정의 표현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한 이어폰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극점은 조금 빠져요. 그래서 부즈즈한, 이제 제가 언제나 얘기하는 약간 부즈즈하는 음은 없고, 그 위에 있는 저음들은 댐핑이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댐핑은 나한테 이게 퉁퉁 때리는 이런 느낌의 댐핑을 얘기하겠지만, 그 음향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댐핑은 댐핑 팩터라고 해가지고 스피커에 그 드라이버를 얼마나 제동을 잘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결국 떨림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떨리는 거를 좌우 아니 그러니까 앞뒤로 움직이는 거를 얼마만큼 잘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댐핑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약간 딱 끊어지는 소리들은 이게 드라이버가 싸구려면은 이게 잡아주질 못해요. 이게 팍 잡아주질 못해가지고 음이 약간 질질질 샌다는 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뭐 숙련된 복서가 잽을 한 대 날리는 거하고 이제 막 줄넘기 시작한 사람이 이렇게 톡 하고 하는 거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제품은 저음이 그렇게 강조됐다는 느낌은 들진 않는데 댐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힘이 되게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음이 빠진다라고 느끼기에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물론 이제 클럽이나 하우스 같은 음악들을 주로 듣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 어울릴 수는 있겠죠. 대신 락 같은 거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훌륭한 이어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엄청 커요. 댐핑이 좋다 보니까 작은 소리까지 잘 표현하게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에코라는 거가 있잖아요. 이제 울리는 게 2번 울리게 3번 울려가지고 좀 더 뒤쪽까지 느껴지게 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공간감이라는 게 좌우 스테레오 이미지가 아니라 앞뒤 스테레오 이미지가 좀 더 넓게 느껴지는 그런 이점이 있는 이어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아래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상이 넓게 잡히기 때문에 전 이거 어떻게 한 건지 되게 신기해요. 고음이 되게 강조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위아래까지 잘 표현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이어폰에서 이 정도로 위아래가 구분되는 경우는 또 처음 봐가지고, 제가 뭐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주로 쓰진 않지만 그런 이어폰들은 뭐 그럴 수 있는데 20만원짜리잖아요. 이거는 정가가 20만원이고 3만원까지 88% 세일해서 3만원까지 나왔던 이어폰이 요런 이 3D 이미지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저 너무 신기합니다. 울트라손 제품 관심 가져볼 만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디자인은 저 200만원짜리까지 봐봤는데 진짜 디자인이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그런 단점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좋은 음향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고음이 아무래도 정의 표현을 잘하고 고음이 조금 강조가 돼 있다 보니까 8K 이상 되는 대역에서는 부담스러울 정도의 고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제가 갤럭시 버즈 라이브 했을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고음이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이 제품은 고음이 올라갈 때 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그건 좀 약점인 것 같고요. 이렇게 정의 표현이 좋지만 아무래도 듀얼 모노의 이미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보컬이 양쪽으로 나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주로 얘기하는 가운데 딱 성이 또렷하게 맺혀 있는 거, 내가 나한테 가깝게 들리는 게 좀 고급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컬이 가까운 게 아니라 스네어가 나한테 가장 가깝다라는 거, 하이햇이 나한테 위에서 가장 나한테 가깝다라는 거. 그리고 사운드는 이게 독일 감성인지 모르겠는데, 독일 감성인지 울트라손의 감성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심심해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 중에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펀 사운드를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했던 그 J1UX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재밌게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이 울트라손의 피코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재미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듣고 좀 더 고급스럽게 듣는 느낌으로 이어폰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실 근데 음악이라는 게 좀 즐기려고 듣는 게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어폰을 감상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이어폰입니다. 무엇보다 이게 3만원에 팔았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아요. 세일하는 거에서 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이거는 10만원대 초반만 와도 비빌만한 이어폰이 없다시피 할 거예요. 이 정도면은. 네, 역시 뭐 유선이다 보니까 딱히 뭐 더 할 건 없네요. 삼성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하나의 더 꿀팁을 드리자면은 삼성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그 이퀄라이저 설정을 통해서 억지로 전문가 모드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무저항잭을 사시거나 그러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굳이 삼성폰을 쓸 때 무저항잭을 사시지 마시고 EQ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가장 듣기 힘든 16K 이상 되는 그 쉘빙 EQ를 한 칸만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볼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 유선 이어폰을 쓸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무선 이어폰은 앰프가 어차피 그 이어폰에 있는 앰프를 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 유선을 쓰실 때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문가 모드를 발송시킬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팁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으면 구독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